안녕하십니까? 2021년 결산 발표를 맡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세한 주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1년 한 해 동안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있었던 주요 동향과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1년 국내 콘텐츠 산업의 매출, 수출, 종사자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통계 수치는 전망치이며 내년 하반기에 보다 정확한 수치가 제시될 예정입니다. 2021년 국내 콘텐츠 산업의 매출액은 약 133.6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126조 원 대비 약 6%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매출액은 2019년 대비 약 0.5%가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다시 6% 상승하면서 V자 형태의 상승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승 곡선이 콘텐츠 산업 내 모든 장르에 대한 회복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 웹툰 등 코로나19로 인해 성장폭이 컸던 몇몇 장르들이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상승세를 견인하였으며 공연, 영화 등 오프라인 소비가 중심이 되는 장르들은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수출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콘텐츠 산업의 수출 규모는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2019년 101억.9억 달러, 2020년 108억.3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2021년의 수출 규모는 2020년 대비 약 6.8% 성장한 115억.6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게임의 수출 호조로 인해 전반적인 수출 규모가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 종사자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콘텐츠 산업 종사자 규모도 앞서 말씀드린 매출 규모와 유사한 V자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종사자 규모는 약 67만 명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과 비교하면 약 1.1%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68만 명에는 미치지 못한 수치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콘텐츠 산업계에서 일어난 주요 동향과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콘텐츠 산업도 2020년과 마찬가지로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과 국민 모두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켰으며 콘텐츠 산업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2020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수많은 노력과 이로 인한 성과가 하나 둘씩 보여졌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021년 국내 콘텐츠 산업의 주요 이슈를 조망, 전환, 확장, 글로벌, 변화라는 5개의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각각의 키워드가 의미하는 바는 뒤에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조망, 코로나19의 계곡입니다. 앞서 2021년 콘텐츠 산업 통계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1월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콘텐츠 산업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콘텐츠 산업을 좀 더 들여다보면 게임, 만화 웹툰, OTT 등과 같이 이미 예전부터 온라인 소비에 특화되어 있는 장르들의 경우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집에만 있어야 했던 코로나19 시기에 이들 장르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게 되었고 더불어 매출과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게임 이용자 수는 2019년까지 감소하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영화, 공연, 방송 등 현장에서 직접 소비를 하거나 제작을 해야 했던 장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체계적인 방역 정책과 국민들의 백신 예방 참여로 인해 올 하반기부터 영화관이나 공연을 관람하는 수요가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20년도와 비교했을 때 증가인 것이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대비 2021년 영화관 관객 수는 마이너스 72%이며 공연계 매출액은 약 684억 원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 비해 2021년의 콘텐츠 산업이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올해 초에 저희 콘텐츠진흥원에서 국내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체 규모에 따라 체감하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 증가 예측과 코로나부터 회복된 정도를 느끼는 차이가 5인 미만 사업체와 50인 이상 사업체 간 약 2.6배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콘텐츠 산업의 변화를 한 걸음 뒤에서 조망해보면 장르별로 상승과 하락의 국면을 보이는 습사, 계곡의 형태를 띠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전환, 가상세계, 상상은 끝났다입니다. 이번 키워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표하는 가상공간, 대체 불가능한 토큰, 즉 NFT, 그리고 가상인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올 한 해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콘텐츠 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LP와 CD가 디지털 음원으로 대체되고 종이 만화가 웹툰으로 진화하며 애니메이션 제작 환경이 종이에서 3D 제작 프로그램으로 변화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더욱 과속화된 지금 디지털 전환은 앞서 말씀드린 1차원적인 변화를 넘어서 보다 진보된 기술, 제작, 소비 형태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VR, AR로 시작된 가상공간은 이제 메타버스로 진화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로 제표되는 제페토의 가입자 수는 현재 2.4억 명을 돌파하였으며 러블록스의 매출액은 1분기 3.9억 달러에서 3분기 6.4억 달러로 급증하였습니다. 올 한 해 메타버스 관련 기업의 성장세와 더불어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도 시도되었는데요. 최근 제페토 내에 서울 어린이대공원과 롯데월드가 개관하였으며 메타버스에서 기농체험을 하고 스타와의 팬미팅하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 즉 NFT는 앞서 말씀드린 메타버스와는 달리 아직은 우리에게는 생소한 개념입니다만 NFT가 가지는 유일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점차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올해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무한도전에서 소개되었던 무야호의 영상은 NFT로 약 950만 원에 낙찰되기도 하였으며 특히 NFT를 미술, 조각 등 예술 작품과 접목하여 경매 후 벌어들인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게임, 음악, 플랫폼 등 NFT를 활용한 범위가 점차 확대되며 이로 인한 산업 규모도 점차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998년 1월 가요계에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던 사이버 가수 아담을 기억하시는지요? 20만 장의 단독 앨범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으며 각종 MD들이 인기리에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약 20년이 지난 지금 가상인간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에 다가왔습니다. 3D 그래픽, 모션 캡처의 기술의 발달로 현재의 가상인간은 소위 불쾌한 골짜기를 지나 실제 인간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인간의 모습과 행동을 담게 되었습니다. 가상인간은 마케팅, SNS 등을 중심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우리에게 친숙한 릴 마켈라, 로지 등은 실제 유명인들의 못지않은 광고 수익과 팔로워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넷마블이 손잡고 가상인간 시장에 뛰어드는 등 가상인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 것도 올 한 해 주요 동향 중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확장, 잘 봐 IP 싸움이다 입니다. 콘텐츠 산업의 시작과 끝은 IP로 통하며 오리지널 IP의 보유 여부가 콘텐츠 기업의 존폐를 결정한다는 말이 지나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로 촉발된 전 세계 OTT 환경에서의 오리지널 IP는 OTT 플랫폼의 전략 무기이며 실제로 올 한 해 동안에만 제작되었던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만 약 87개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웨이브, 티빙, 쿠팡 플레이 등은 자신만의 특색에 맞는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유미의 세포들, DP, 화산기한 등
웹툰, 웹소설 IP를 활용한 드라마, 오디오북, 게임 등 2차 창작물에 대한 제작이 활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미의 세포들 드라마가 공개된 이후 원작인 유미의 세포들 웹툰의 일간 조회수가 30배 이상 증가하는 등 2차 창작물이 공개되면서 원작인 웹툰, 웹소설들이 다시 인기를 얻는 역전 현상도 올 한 해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콘텐츠 플랫폼사들은 웹툰, 웹소설, 영화, 게임 등 콘텐츠 제작사에 투자하거나 협업 또는 인수하여 보다 양질의 오리지널 IP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규모를 무한 확장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올 한 해에는 앱마켓사가 출판사를 인수하거나 웹툰 플랫폼이 게임사나 영화사에 투자하는 등 장르를 초월한 투자와 인수합병이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올 한 해 IP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업계의 무한 확장과 성장의 이면에는 대형 플랫폼, 콘텐츠 제작사, 창작자 간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과 불공정 계약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2021년 국정감사를 통해 크게 이슈화되었으며 이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작가 생태계 1차 개선안을 통해 수익 배분율을 개선하고 정산을 투명화하는 등 관련 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업 플랫폼 중심의 유통 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투명하고 창작자 친화적인 오픈 플랫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글로벌 K 콘텐츠 꽃이 피었습니다로 정했습니다. 2021년 한 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콘텐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징어 게임을 빼놓고선 2021년 콘텐츠 산업을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9월 17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오징어 게임은 최단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약 1.4억 가구가 시청하였으며 OTT 순위 사이트인 플릭스 페트롤을 기준으로 83개국에서 시청률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하였습니다. 유튜브에서만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동영상이 8주간 13만 개가 업로드되었으며 달고나 뽑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초록 운동복 등은 전 세계의 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1월 19일에 공개된 드라마 지옥은 단 24시간 만에 넷플릭스 드라마 부분 전 세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미니 특공대 슈퍼공룡 파워가 중국 애니메이션 채널인 지닝 카툰에서 시청률 1위를 달성하는 한편 캐치티니핑, 치치핑핑, 베이비 샤크 빅쇼 등도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이 일본 시장 진출 후 1일 판매액이 약 5.6억 원에 달하는 등 한국 대표 콘텐츠인 웹툰 또한 한국 시장에서 벗어나 프랑스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전 세계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인 변화, 작지만 소중한 움직임입니다. 이번 키워드에서는 2021년에 발표된 주요 정부 정책에 대해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1년 시행 후 10년 만에 폐지되는 게임 셧다운제입니다.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2011년 11월에 첫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는 10년 동안 변화된 산업 환경과 국민의 생활 방식에 맞지 않는 뒤떨어진 제도로 인식되었습니다. 또한 게임 산업법의 게임 시간 선택제와의 중복 규제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정부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 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8월에 발표하였으며 이후 11월에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년간 유지되어 온 셧다운제는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작년 6월 구글은 자사의 앱마켓에 유통되고 있는 앱들 중에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인앱 결제 의무화를 2021년 10월부터 게임을 포함한 모든 앱에 적용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 마켓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모든 앱에 대해 인앱 결제를 강조하여 앱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콘텐츠 업계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한국 모바일 게임 산업협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올해 구글 마켓에서 모든 앱에 대한 인앱 결제가 강제될 경우 비게임 앱에서만 약
1천억 원의 추가 부담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회는 지난 9월에 전기통신사업 개정안, 즉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한국은 세계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11월 1일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어서 11월 13일에는 문화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으로 다가가기 위한 코로나19 극복 콘텐츠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를 통해 국민 일상을 회복하고 이와 더불어 콘텐츠 산업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한류를 활성화하여 2025년까지 콘텐츠 매출을 168조 원까지 끌어올리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약 4,500억 원의 모험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중소 콘텐츠 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으로 5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명드린 2021년 결산 세미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